생일평가단 신인상입니다. 박성주입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노벨상 특집으로 노벨상을 생기부에 어떻게 녹이느냐 이런 과학 과목들을 나눌 텐데요. 참고로 이제 노벨상 관련된 사실 생기부에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고3이나 N수생들이 면접을 이제 의대 면접을 치른다면은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의대 쪽에서는 노벨 생리학상만 관심이 있으니까 누가 받았는지 아느냐, 그래서 어떤 연구를 받았냐는 거 실제 질문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올해 면접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그 정보는 이제 빠르게 입수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 노벨상은 완전히 구글의 승리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구글이란 거대한 기업이 그쵸, 사실은 구글로 검색 엔진은 독점하고 있고 유튜브도 사실은 독점이잖아요. 그 독점에 맞선 또 거대한 소프트웨어를 독점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챗GPT나 샘 알트만은 어떻게 보면 용병이고 실제로는 구글의 전면적인 도전장을 내민 건데 아직은 사실 상상이 안 돼요. 예. 여하튼 구글이 이제 이번에 노벨상의 최대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제프리 힌턴이 바로 누구냐면 이제 지금 구글의 딥러닝 있지 않습니까? 딥러닝이나 구글의 어떤 머신러닝 이 기술의 쉽게 말하면 원천 기술을 전달한 사람이에요. DNN이라는 회사를 차리고 원래 그 사람이 머신러닝과 딥을 이고 나서 이 회사를 구글에 팔고서 그리고 구글의 어떤 쉽게 말하면 딥러닝부터 시작해서 알파고 이런 모든 것들을 설계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구글에서 이제 은퇴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프리 헌터는 제가 제미나한테 물어보니까 제프리 헌터는 자기한테는 할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요? 예, 아버지는 누구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데미스아서야스. 왜냐면 제미나이도 알파고가 해서 만드는 회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럼 너는 좋겠다. 할아버지가 노벨 물리학상 수상하고 아버지가 노벨 학상 수상했으니까. 그러니까 저게 기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한국 사람처럼 나 그 사람 잘하는데 뭐 이런 차원 아니에요? 예, 혹시? 아니 자기네들은 일단 그런 거죠. 어차피 지금 자기는 딥러닝과 머신러닝으로 움직이는 저거고 그걸 설계하고 지금 현재 자기 회사 자기가 뭐 지네가 월급 받는 처지는 아니지만 일단 자기는 데미스 아사비스가 월급 주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 구글이 그 정도로 과학기술에서 어떤 압도적인 기술력과 이걸 갖고 있다는 것에 증명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먼저 이제 물리를 한번, 근데 물리가 좀 내용은 어려울 거예요. 저도 사실 제프리 힌턴은 인공지능 전문가지 이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거라는 생각은 못 했거든요. 저도. 근데 일단 이거는 가상의 세트이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탐구 보고서나 이런 걸 준비를 좀 해봐서 이제 아마 이렇게 쓰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잘 썼다기보다도 이거는 학생의 생기부가 아니니까 쉽게 말하면 가상으로 좀 만든 생기부니까 이거는 제가 한번 과학 전문가인 이제 박성주 쌤 첨삭을 받으려고 제가 한번 작성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물리학 시간에 자동차에 대해 공부하던 중 2024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소식을 접하고 흥미로운 점을 발견함. 바로 수상자 중 한 명인 존 호필드 교수가 물리학의 스핀글래스 모델을 기반으로 인공신공망 연구에 기여했다는 사실임. 호필드 교수가 제시한 호필드 네트워크는 인간 내의 뉴런 연결 방식을 모방하여 패턴 인식, 정보 저장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연상, 메모리 모델임에 주목함. 각 뉴런은 스핀처럼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고 뉴런 간의 연결 강도는 상호작용 에너지로 표현된다는 점이 물리원에서 해온 내용과 연결되어 흥미로웠다고 함. 이러한 호필드 네트워크의 작동 원리를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관련 논문과 자료를 찾아봄. 그 과정에서 호필드 네트워크가 물리학의 에너지 개념을 정보 처리에 접목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물리학적 원리가 인공지능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함. 또한 함께 노벨상을 수상한 제프리 힌턴 교수의 역전파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탐구함. 역전파 알고리즘은 오류를 줄이기 위해 네트워크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물리학의 최적화 문제와 유사한 면이 있음을 밝혀냄. 앞으로 물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분야를 더 깊이 탐구할 예정임. 저 이거 쓰다가 머리가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다 그 생기부평가단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제 사실 물리학이나 이과 전공자가 아니에요. 근데 나름대로 이제 저도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러면 너희들은 서울대 뭐 의대를 가거나 아니면 뭐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가려면 그쵸, 진짜 더 깊이 있고 전문적으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한번 좀 고생을 한 거죠. 이거 적나라하게 평가해도 되나요? 네, 그렇게 그래야 애들이 배우죠. 예. 자, 일단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노벨상 수상자 매년 10월 달에 나오는 이 주제를 선택하는 거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일단 그 내용, 그 이유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많이 뛰어넘기 때문에. 그것보다도요. 일단 과학의 본령이 귀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과학 연구 반복론은 귀납적인 반복론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거의 시작은 호기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뭘 알고 싶었어, 아니면 내가 뭘
알게 됐고 났더니 거기에 꼬리를 물고 뭐가 궁금해졌어가 탐구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노벨상이 뉴스로 나온 걸 보고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 그러면 너무 자기적. 우선은 좋은 주제 선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노벨상이 나왔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진짜 공부를 하고 있었던 어떤 주제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뭐 물리 원 시간에 배웠던 어떤 전자기라든지 뭐 이런 분야하고 연결이 되는 주제여서 나 이거 배운 건데 하고서 관심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과정이 예쁘게 연결되지 않으면 그냥 뭐 너 할 거 없어가지고 노벨상 받은 주제에 대해서 탐구한 거 아니야? 그 점에서 일단은 부정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너가 이걸 뭘 하니? 얼만큼 하니?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아예 이해를 못하게 되고요. 피상적으로 들어가면은 기사 요약이 돼버리죠. 네, 그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공부를 하다가 내가 노벨상을 받은 이 업적의 수준까지 지식을 깊게 탐구하는 거, 이해를 하는 거는 불가능해. 그러면 제일 윗단에 올라가서 내가 지금 학교에서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이 정도였고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가다 보니 내가 요 정도까지는 이해를 했어. 가 된다면 그 정도를 언급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 데까지, 내가 여기까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면은 읽는 사람이 너가 이걸 실제로 공부를 해서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여기까지 공부를 했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정확하게 고등학생이 이해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해한 것처럼 그 내용이 쫙 언급이 되었을 적에 그럼 도대체 네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뭐니? 라고 물어본다면은 글쎄요.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적에는 그래 이거 탐구한다고 애쓴 건 알겠어. 이게 뭐 A4용지 2장 정도 분량의 보고서 정리하려고 해도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알겠어. 그런데 약간은 좀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벨상 이슈 같은 거를 팔로우업하는 거는 약간 위험할 수 있고요. 이게 중상위권 대학까지는 그래도 네가 이 정도까지는 이해했구나. 그러니까 기사 요약이라도 하면서 너가 이만큼 이해를 했구나. 챗GPT한테 물어보면서 이 정도까지는 이해했구나. 요것 정도까지는 먹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상 최상위권 학생들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해한 부분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제 선정에 약간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하느라고 굉장히 애 먹으셨겠다는 그런 느낌은 확 받았습니다. 제가 또 왜 저거냐면 저도 이제 생기부 하다가 이제 경사관법이나 역전파 알고리즘 이런 얘기를 애들이 좀 많이 쓰거든요. 그건 사실 좀 애들한테 물어보면 애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얘가 잘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설명을 잘하냐 못하냐로 그건 판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역전파 알고리즘이나 경사하강법에 대해서 애들이 쓰는 일단 어차피 생기부에 평가 받을 때는 면접을 염두에 두고 쓴 건 아니니까 그제 나중에 면접 때는 또 다른 그거는 자기가 준비했던 일단 요새 면접 없는 학교들도 많고요. 네, 그렇죠. 생기부에서 어떻게든 잘나 보이고 싶고 남들이 안 하고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싶고 그런 욕망은 이해가 되는데 내가 보면 역전파 알고리즘이나 경사하강법이나 이건 상당한 쉽게 말하면 이해하기 위해서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그 기사에서 요약되어 있는 아니면 기사에서 좀 관련된 논문을 찾아 읽었다고 해도 그 중간 과정에서 필요한 그 고등학교 물리과목의 많은 광범위한 부분을 건너뛰고 그 학생이 그걸 걷어나가지고 내가 경사관법이나 역전파 알고리즘을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상위권 의대나 상위권 대학에서 볼 때는 조금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사하강법이야. 그러면 그냥 수학적으로 경사하강법 어떻게 경사하강법 유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근사값을 구해낼 수 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그 내용 중에 핵심적인 어떤 콘텐츠를 한 문장 정도로 보여줌으로써 이 친구가 정말 그냥 말로만 경사하강법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이걸 유도해보고 요만큼까지 이해를 했겠구나
이제 이거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예요. 물리원에서 곧 이 학생이 이제 물리원을 2학년 1학기부터 지금까지 한 3월부터 시작하면 8, 9개월 정도 공부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여기에 생기부의 모든 내용이 올해 노벨 물리학상 관련된 연구들로 다 채워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상 의대에서 볼 때는 그럼 얘가 3월부터 9월까지 노벨 물리 공부는 뭐냐 도대체. 예. 그렇죠. 예. 그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필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게 역전파 알고리즘이나 뭐 그리고 뭐 순전파라든지 뭐 경사가 뭐 이런 것들은 저도 나름대로 저걸 했지만 자기가 이걸 과연 쓰면서 그러니까 평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알고 썼냐? 알고 썼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강렬한 충동을 느끼세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실제 생기부에 그의 노벨상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노벨상 중에서도 물론 화학이랑 생명과학이랑 달리 물리는 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에서는 물리원이라는 교과 과정 수업과 그리고 이게 사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물리를 일부 학교에서 하는 고급 물리학까지 가서 뭐 좀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넘어 생각을 할 때는 모를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란 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면 되는 거지 인공지능의 바탕에 깔려있는 수학적 원리, 물리학적 원리까지 들어간다는 건 사실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그렇죠? 그래 뭐 학부모들 중에서는 와 그런 게 들어가야 진짜 빛나 보이고 차별화된 생기부로 제발. 예, 예, 그거는 좀 아니 그런 좀 뭐랄까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리 통계학 가지고 제가 한번 써보려고 했어요. 이제 보니까 물리학에서도 통계학이 이제 결국 물리나 수리가 굉장히 연결돼 있으니까 물리 통계학이 제프리 힌턴이 사실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걸 처음 개발하기 전에는 물리 통계학자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물리 통계학이라는 학문을 얘기하면서 통계학 얘기도 하고 물리학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뭐 여기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실 때 아 진짜 이런 걸 고등학생이 했어. 라고 해서 이 학생을 무조건 뽑아야 이런 의대 교수님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감보다는 의대 교수님들이 좀 약간 여러분 생기부를 볼 때 뭐랄까 좀 회의적으로 보신다는 점도 분명히 인정을 하시고 과연 이 주제를 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공부를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컴퓨터 천재, 물리 천재일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닌 이상 그렇죠. 여러분들은 적정한 선에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저는 그렇죠. 예, 요건 하나의 가상으로 만든 예시고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 물리 공부한 것과 연결이 돼서 그리고 아니면 이걸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통계학이나 확률 통계에도 연결할 수도 있겠죠. 적절하게 약간만 사용하시는 게 좋지. 그냥 아예 생기부를 그래 나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에 도전해 볼 거야. 라는 여러분들이 그렇죠. 예, 만용을 부리시는 거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책으로 자유주의 공부한 사람 어떻게 나라를 말아먹는지 예 그런 것처럼 기사 보고 도전한 자 그 끝이 어떨지는 명약 관화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공부하고 공부한 만큼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의 생기부는 물론 아는 거 이상으로 보여주고 싶은 욕망은 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자기소개서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알고 있는 거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죠 평가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욕망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선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럼요. 예, 이건 과도하게 넘어서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노벨 물리학상 수상작이 어떻게 쉽게 말하면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쉽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생명과학이나 화학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런 거를 인지를 하시고 지금 저희가 만든 컨텐츠를 그렇죠? 예, 한번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렇게 이런 용도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